차가운 비엔나의 공기가 황궁의 느슨하게 닫힌 창문을 뚫고 들어왔다. 오스트리아의 마르가레테 테레지아는 겨우 21살의 나이에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몸은 여러 번의 임신, 실패로 쇠약해져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는 와인 한 잔도 제대로 들 수 없었다. 한때 아이 같은 아름다움으로 칭송받던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고통의 흔적이 깊이 묻어 있었다. 보라빛, 다크서클이 움푹 꺼진 눈가를 감싸고 있었는데 윤기가 완전히 사라졌다. 신성 로마 제국의 황후는 6번이나 아이를 낳았습니다. 4아이는 유아기에 사망했고 나머지 2아이는 약하고 병약하여 궁궐의 차가운 방에서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습니다. 황실 복대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궁정 신하들은 구석에서 속삭이며 두 왕조의 희망이었던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않으려 애썼다. 한여들은 피 묻은 침대볼을 갈며 애써 감추려 하지 않는 동정심을 보였다. 마가렛 테레사는 쉴 새 없이 기침을 했다. 기침이 터질 때마다 그녀의 연약한 뼈가 흔들렸다. 궁정 의사들은 이미 모든 지식을 동원했다. 사혈은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고 연고는 내상을 낫게 해주지 못했다. 남편 러폴드 1세 황제는 그녀를 거의 방문하지 않았다. 제국의 의무가 그녀의 관심을 끌었다.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이 그녀의 낮 시간을 점령했다. 밤은 고문실로 변해버린 부부의 침대에서 멀리 떨어진 연인들과 함께 보냈다. 궁궐 거울에는 유령 같은 형체가 비쳤다. 요람에서부터 약혼하고 15살에 결혼하여 생식기계로 변해버린 그 여인은 서서히 사라져가고 있었다. 여러 세대에 걸친 친척 간의 결혼으로 탄생한 그녀의 몸은 더 이상 왕조 정치가 부과하는 부담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이자 오스트리아의 섭정 여왕인 마리아나가 마드리드에서 새로운 후계자를 요구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점점 희박해졌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대가가 자신의 생명을 잃는 것이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고해 신부들은 매일 그녀를 찾아와 그리스도교적 체념과 신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죽음이 마치 달갑지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손님처럼 도사리고 있는 방에서 그들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궁궐 정원에서는 귀족 자녀들이 뛰어놀았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그녀가 결코 알지 못했던 삶의 메아리처럼 마가렛 테레사의 창문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아이에서 아내로, 아내에서 어머니로, 어머니에서 살아있는 유령으로 변했다. 한때 오스트리아 왕가의 진주로 여겨졌던 자가 어쩌다 그곳에 가게 되었을까? 어떤 세력이 공주를 자신의 혈통의 희생자로 만들려고 공모했을까? 이 이야기를 발견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시는지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집니다. 1711년 마드리드 왕실 알카사르의 화려한 홀에서 10살도 채 되지 않은 소녀가 지나가면서 인사하는 신하들 사이를 지나갔다. 오스트리아의 마르가레타 테레사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제국의 심장부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스페인의 펠리페 4세는 플랑드르에서 필리핀까지 뻗어있는 영토를 통치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오스트리아의 마리아나는 황제 페르디난트 3세의 딸이었습니다. 이들의 결합은 합스부르크 가문이 수십 년간 완성해 온 전통, 즉 권력 유지를 위해 가문 내에서 결혼하는 전통의 계승을 의미했습니다. 마르가레테 테레사를 둘러싼 중세 세계는 신성한 동맹과 세습적인 불화로 점철되었습니다. 루이 14세 치하의 프랑스는 스페인의 국경을 위협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동쪽에서 제국의 방어선을 압박했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가장 중요한 정치적 결정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이 대륙의 체스판 위에서 마가렛 테레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귀중한 존재였습니다. 외국 대사들은 그녀의 모든 몸짓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스의 초상화들은 그녀를 스페인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불멸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외교 서한들은 이미 그녀의 장래 결혼에 대한 추측을 쏟아냈습니다. 어린 공주는 나하정 교사들을 놀라게 할 만큼 뛰어난 지능을 보였습니다. 12살도 채 되지 않아 라틴어, 프랑스어, 독일어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뛰어난 음악과 무용 수업 덕분에 궁정의 완벽한 장식이 되었습니다. 유럽 귀족들은 그녀의 아름다움에 의도적인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련된 양육 방식 이면에는 더 어두운 현실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마르가레테 테레지는 숙부와 조카딸의 결합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필리프 4세는 여동생 마리아 안나의 딸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나와 결혼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왕계에서는 근친혼이 예외가 아닌 일반적인 관행이었습니다. 계보학을 통해 가계도가 밝혀졌는데 그 가지들은 불안한 방식으로 서로 얽혀 있었다. 샤를 5세는 자녀들을 사촌들과 결혼시켰다. 필리프 2세는 4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그중 2명은 가까운 친척이었다. 혈통의 순수함은 왕조의 결혼 정책을 규정하는 강박관념이 되었다. 연기 63년 마르가레테 테레지가 12살이 되었을 때 첫 번째 본격적인 결혼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사촌이자 신성 로마 제국 황제인 러폴트 1세가 마드리드에 사절을 파견했기 때문입니다. 제안의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조의 두 분파를 연합하여 유럽 내 가톨릭 세력을 강화하는 동맹을 맺자는 것이었습니다. 결혼 조건은 몇 달 동안 논의되었다. 마르가레테 테레사는 60만 골드 에스쿠도의 지참금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녀보다 15살 많은 러폴드 1세는 황제의 위엄과 적자 출산의 약속을 가져올 것이었다. 교황 알렉산데르 7세는 이 결합을 축복할 것이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근친상간으로 간주되는 근친혼은 무시할 것이었다. 마가렛 테레사가 그 의미를 이해하기도 전에 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13살의 스페인의 인판타는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주요 정복은 영토나 전투가 아니라 왕조의 협상 카드로서 유럽 정치 무대에 공식적으로 진출하는 것이었습니다. 696년 12월 비네성 슈테판 대성당은 수천 개의 촛불로 반짝였다. 15살의 마르가리타 테레지아는 금빛 브로케이드와 진주 장식을 하고 통로를 걸어 내려왔다. 그녀의 창백한 얼굴은 황실 예식의 장엄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러폴트 1세가 제단 발치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30살의 금발 수염의 감탄보다는 계산이 담긴 차가운 눈빛을 가진 그녀였다. 모든 몸짓에서 나이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대주교가 성스러운 말을 낭독하자 마르가레테 테레지는 공식적으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후가 되었다. 비네 대포가 굉금을 내며 새로운 동맹을 알렸다. 프랑스 대사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 의식을 지켜보았다. 루이 14세는 유럽 체스판에서 중요한 말을 잃은 참이었다. 두 합스부르크 가문의 연합은 프랑스 주변 가톨릭의 포위 공격을 더욱 강화했다. 결혼식 밤은 왕조의 의무로 위장한 잔혹한 의식이었다. 몸과 마음이 아직 어린아이였던 마가렛 테레사는 인간적인 고려보다 자식을 우선시하는 결혼 생활의 요구에 직면했다. 궁정 신하들은 마치 상인들이 수학에 투자하듯 불안한 마음으로 임신 소식을 기다렸다. 결혼 후 몇 달 동안 제국 내부의 긴장감이 드러났습니다. 헝가리 귀족들은 제국의 권위에 반기를 드는 음모를 꾸몄고 독일 개신교도들은 러폴트 1세의 가톨릭 정책에 공개적으로 도전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남쪽에서 새로운 공세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르가레테 테레사는 이 외국 궁정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으려 애썼다. 그녀의 스페인어는 비엔나 살롱에서 이상하게 들렸다. 마드리드 풍습은 제국의 예의와 어긋났다. 궁정
신하들은 그녀를 겉으로는 존경하는 척했지만 그녀가 나타날 때마다 대화는 돌연 끊겼다. 첫 번째 배신은 가로채인 서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헝가리의 팔츠텐 공작 페렌츠 베셀레니는 프랑스 및 튀르크와 비밀 접촉을 맺고 있었습니다. 헝가리의 음모는 제국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킬 위기에 처했습니다. 레오폴트 1세는 대량 체포와 공개 처형을 명령했습니다. 마가렛 테레사는 궁궐 창문에서 이러한 처형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잘린 머리는 경고의 의미로 창에 꽂혀 전시되었습니다. 정치적 폭력은 공공연한 광경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스페인 동화 세계는 제국의 현실과 잔혹하게 충돌했습니다. 첫 임신은 결혼 1년 후인 1967년에 이루어졌습니다. 황실 의사들은 그녀에게 끊임없는 사혈과 극심한 식이요법을 강요했습니다. 당시 미신에 따르면 강한 감정은 후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마가렛 테레사는 금박을 입힌 고립된 곳에서 9개월 동안 살았는데 그곳은 인간 인큐베이터로 개조되어 있었습니다. 출산 과정은 복잡했습니다. 황후의 비명소리가 14시간 동안 궁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침내 페르디난트 바칠라프가 태어나자 의사들은 즉시 심각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아이는 선천적 결함과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기쁨은 개인적인 걱정을 숨길 수 없었다. 여러 세대에 걸친 근친교배로 농축된 합스부르크 가문의 유전자가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왕세자는 신체적으로 약하고 정신적으로도 한계가 있었다. 외국 대사들은 미래 황제의 연약함을 은밀히 보고했다. 러폴드 1세의 통치 기간 동안 전쟁은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프랑스는 스페인령 네덜란드를 침략했고 튀르크는 빈을 향해 진군하며 제국의 심장부를 위협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세금과 더 많은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백성들은 제국의 정책에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르가레트 테레지아는 페르디난트 벤체슬라스가 생후 몇 달 만에 사망하면서 두 번째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극심한 근친교배로 태어난 그의 작은 몸은 어린 시절 질병을 견뎌낼 수 없었습니다. 황후는 의사들이 어떻게 치료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러폴트 1세가 간접적으로 후계자 죽음의 책임을 그녀에게 돌리기 시작하면서 개인적인 갈등이 고조되었습니다. 다시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황실은 마르가레테 테레사를 거를 수 없는 실패자로 취급했고 건강한 후계자를 낳는 기본적인 역할조차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와의 전쟁이 빈에 위태롭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카라 무스타파의 군대는 헝가리의 주요 요새들을 점령했습니다. 난민들이 학살과 파괴에 대한 이야기를 들고 수도에 도착했습니다. 제국은 수십 년 만에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고 황후는 내면의 악마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1770 폴란드 국왕 얀 소비에스키의 개입 덕분에 제국은 투르크의 위협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비는 수주 동안 계속된 종교 행렬과 축제로 승리를 축하했습니다. 러폴트 1세는 유럽 기독교의 수호자로 떠올랐고 그의 명성은 전례 없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마가렛 테레사는 자신이 지켜온 감정적 거리를 유지하며 이러한 승리를 지켜봤습니다. 두 번째 임신은 또 다른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마리아 안나 안토니아가 출산 후 며칠 만에 사망한 것입니다. 의사들은 이러한 사망 원인을 여성적 연약함으로 돌렸지만 더 명석한 사람들은 문제의 근본 원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권력은 유럽 전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러폴트 1세의 군대는 헝가리 전역을 재정복했습니다. 독일 제후들은 충성 서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교황 인노첸시오 11세는 각각의 승리를 오스트리아 왕가에 대한 신의 가호의 증거로 축복했습니다. 카를 5세 시대 이후로 제국이 이보다 더 견고해 보인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부 모순이 불길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러폴드 1세는 모든 반대 세력에 대한 편집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튀르크에 협력했던 헝가리 귀족들은 공개 처형당했습니다. 그들의 재산은 계속되는 전쟁 자금으로 몰수되었습니다. 테러는 정부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772년 마가렛 테레사는 세 번째 임신을 희망과 공포가 뒤섞인 마음으로 맞이했습니다. 궁정 신하들은 태아의 생존에 은밀히 베팅했습니다. 의사들은 예방 조치를 강화했지만 중세식 방법은 득보다 실이 더 많았습니다. 사혈은 그녀의 연약한 몸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존 웬젤은 겉보기에는 건강해 보였지만 곧 다른 형제 자매들과 마찬가지로 걱정스러운 징후를 보였다. 느린 성장, 끊임없는 질병, 극도로 연약한 모습. 합스부르크 가문의 유전자는 끊임없이 잔혹하게 드러났다. 새로운 세대는 수세기 동안 이어진 근친혼의 대가를 치렀다. 마드리드에서 소식이 전해지자 가문의 갈등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마르가레테 테레사의 이복 동생인 카를로스 2세가 겨우 4살의 나이에 스페인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은 가장 앞을 못 보는 궁정 신하들에게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유전적 퇴화는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러폴드 1세는 마가렛 테레사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부부 침실 방문은 기계적이고 잔혹해졌습니다. 그는 그녀를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결함 있는 물건처럼 대했습니다. 궁정 신하들은 불임을 이유로 결혼을 취소할 가능성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황후는 개인적인 비극으로부터의 도피처로서 종교에 집착했습니다. 그녀는 죽은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황실 예배당에서 몇 시간씩 기도했습니다. 고해 신부들은 천상 재회를 약속하며 그녀를 위로했지만 지상의 고통 앞에서는 그들의 말은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다른 유럽 군주들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생식 문제를 알아차리면서 왕조 간의 동맹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스트리아 가문과의 결혼은 매력을 잃었습니다. 대사들은 유럽에서 가장 강력했던 왕조를 괴롭히는 듯한 유전적 저주에 대해 은밀히 보고했습니다. 즉 74년 요한 벤첼은 빈을 휩쓴 천연두 유행병으로 사망했습니다. 혈통 때문에 약해진 그의 면역 체계는 질병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마르가레테 테레사는 셋째 아들의 고통을 체념하며 지켜보았고 이는 그녀를 아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제국의 의사들은 황후의 생식 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교적 완고거법으로 표현된 그들의 보고서는 문제가 단순히 의학적 문제가 아니라 유전적 문제임을 시사했습니다. 여러 세대에 걸친 근친교배는 감당할 수 없는 유전적 부담을 초래했습니다. 러폴드 1세는 교황과 재혼 가능성에 대해 비밀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전례가 있었습니다. 다른 황제들도 왕조의 이유로 여러 명의 아내를 두었던 것입니다. 마르가레테 테레지아는 궁궐 소문을 통해 이러한 협상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러폴드 1세가 마리아 프랑수아 드 랑페르 백작 부인과 공개적인 관계를 시작하면서 결혼 생활은 결국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궁정 신하들은 밤샘 방문과 과시적인 선물을 모른 척했습니다. 마르가레테 테레지는 외교적 편의를 위해 왕위에 오르면서 자신의 굴욕을 지켜보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어머니인 오스트리아의 마리아나의 부고를 알리는 편지가 도착하면서 그녀의 세상의 마지막 기둥이 무너졌습니다. 섭정 여왕은 딸을 만나지도 손주들을 만나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르가레테 테레지는 그녀를 용인하면서도 존중하지 않는 외국의 궁정에 완전히 홀로 남겨졌습니다. 6.75 황궁의 복도는 수군거림과 수상쩍은 시선의 미군으로 변했다.
마가렛 테레사는 그녀를 못 본 척하는 신하들 사이를 유령처럼 걸어다녔다. 네 번째 임신은 또다시 유산으로 끝났고 의사들은 더 이상 그녀의 정신, 상태에 대한 걱정을 숨기지 않았다. 실수는 멈출 수 없는 눈사태처럼 쌓였다. 러폴드 1세는 프랑스와의 새로운 전쟁에서 군사적으로 참담한 결정을 내렸다. 제국군은 알자스에서 치욕적인 패배를 당했다. 스페인에서 보내온 보조금은 그의 정신 나간 이복 형제 샤를 2세가 마드리드를 행정적 혼란에 빠뜨렸기 때문에 지연되었다. 마리아 프랑스와 드 랑베르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연인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공식 행사에 황후의 보석보다 더 화려한 보석을 착용하고 등장했습니다. 외국 대사들은 황실과의 결혼이 대중의 스캔들로 번졌다는 사실을 궁정에 보고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왕가의 위신은 유럽인들의 눈에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마가렛 테레사는 가장 충성스러운 하인들조차 놀라게 할 만큼 변덕스러운 행동을 보였다. 그녀는 몇 시간씩 스페인어로 혼잣말을 하며 죽은 아이들과 상상 속 대화를 나누곤 했다. 울음 발작은 며칠 동안 지속되는 완전한 침묵과 번갈아 나타났다. 제국의 가장 뛰어난 군사령관이었던 사보이의 외젠 공히 러폴드 1세의 결정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하면서 내부 배신이 심화되었습니다. 도청된 서신을 통해 프랑스 궁정과의 비밀 접촉이 드러났습니다. 독일 귀족들도 이에 동참하여 독립적인 외교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빈 시민들은 황실 부부에 대해 불안한 반감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세금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고 3년 연속 흉작이 이어졌습니다. 부르주아 계급은 제국을 괴롭힌 불행의 원인을 저주받은 황후에게 돌렸습니다. 중세의 미신이 무시무시한 힘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마가리타 테레사는 5번째 임신을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견뎌냈습니다. 이전 출산으로 완전히 망가진 몸은 임신의 무게를 감당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의사들은 몇 걸음 이상 걷지 못하게 했습니다. 출혈은 계속되었고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제국의 점성가들이 여러 차례의 월식을 불길한 징조로 해석하자 궁정은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중세 시대의 종말에 대한 예언이 귀족들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일부 궁정 신하들은 마르가레테 테레사가 제국을 징벌하는 신의 분노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러폴드 1세는 점점 더 심해지는 정신적 불균형을 보였습니다. 그의 결정은 예측 불가능하고 모순적이었습니다. 며칠 전에는 연계를 안겨주었던 참모들을 처형했습니다. 황제가 통제할 수 없는 분노에 시달리자 공개 아련은 취소되었습니다. 제국 정부는 사실상 눈에 띄는 지도자 없이 운영되었습니다. 마드리드에서 전해진 소식은 찰스 2세가 몇 주 동안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하는 일련의 간질 발작을 일으키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스페인 의사들은 찰스 2세가 아이를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스페인 합스부르크 왕가의 남성 계열도 그와 함께 사라질 것이었습니다. 마가렛 테레사는 임신 7개월 차에 5번째 아이를 잃었습니다. 태아는 심각한 기형을 가지고 있어서 의사들은 이를 괴상하다고 여겼습니다. 법정에 유포된 묘사들은 당시 의학적 설명이 불가능한 기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스페인 시녀들이 마드리드로 돌아오면서 황후의 고립은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왕조의 치욕을 상징하는 그녀와 어울리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궁궐 안의 방들은 점차 텅 비어 어둡고 음침한 방 몇 개만 남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첩자가 가로챈 서신들을 통해 여러 독일 군주들이 러폴트 1세를 폐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동맹은 제국의 권력에 대한 대안으로 세력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은 완전히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마가리타 테레사를 마지막으로 진찰했던 의사들은 그녀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끊임없는 내출혈,
극심한 체중 감소, 그리고 간헐적인 열병으로 그녀는 며칠 동안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고형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교황청 대사가 빈을 방문하면서 황제의 결혼을 무효화하기 위한 비밀 회담이 격화되었습니다. 신학자들은 불임과 정치적 해악을 초래한 것으로 입증된 레오폴드 1세의 결혼을 해소하기 위해 교회법적 근거를 모색했습니다. 영국의 헨리 8세의 선례는 위험한 주장을 제시했습니다. 루이 14세가 마리 프랑스와즈 드 랑베르에게 정치적 망명을 제안하고 정통 황후로 인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기는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프랑스가 이 황후를 왕조의 대안으로 합법화하려 하자 제국은 외교적 파탄 직전까지 치달았습니다. 1979년 3월 황궁은 불모의 마녀를 비난하는 구호를 외치는 분노한 군중에 의해 포위되었다. 전쟁 세금과 흉작으로 파산한 빈 부르주아 계급은 마르가레테 테레지아를 자신들의 불행에 대한 완벽한 희생양으로 여겼다. 황실 근위대는 그녀의 추방을 요구하는 군중을 간신히 막았다. 레오폴드 1세는 자신의 아내를 상대로 비공식 재판소 역할을 하는 특별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선제후들, 제국의 대신들, 그리고 교황청 대사가 정치적으로 쓸모없는 여인의 운명을 결정하기 위해 회동했습니다. 판결은 심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정된 상태였습니다. 비난은 눈사태처럼 끊임없이 쌓였다. 6번의 임신 실패 후 불임 판정을 받았다. 유능한 후계자를 낳을 수 없었다. 제국의 안정을 위협하는 정신적 악화까지. 대중의 소문은 그녀의 존재를 제국의 불행과 연결시켰다. 콜로니츠 추기경은 충격적인 의학 보고서를 낭독했습니다. 제국 의사들은 마가렛 테레사가 극심한 근친 교배로 인한 자궁 손상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녀의 생식기관은 선천적 기형을 보였고 이는 임신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중세과학은 정치가 내린 결정을 확증했습니다. 궁정 신하들의 증언은 몇 시간 동안 이어졌고 유령과 대화하고 스페인어로 저주를 퍼붓는 정신 나간 여인의 초상을 그려냈다. 시녀들은 황후가 죽은 자식들을 부활시키기 위해 미신적인 의식을 행했다고 맹세했다. 집단 히스테리는 개인적인 비극을 대중의 구경거리로 변모시켰다. 마가렛 테레사는 재판에 참석할 수 없었다. 그녀는 운명이 결정될 때까지 방에 갇혀 있었다. 군중의 함성은 그녀를 거부한 제국의 불길한 메아리처럼 그녀의 창문에 닿았다. 그녀의 마지막 시녀는 밤중에 보석을 챙겨 달아났다. 황후가 자신의 자식들을 독살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대중의 반응은 전례 없는 폭력 사태로 치달았습니다. 익명의 팸플릿은 황후가 마녀 사냥과 악마적 계약에 연루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설교자들은 대중의 분노를 이용하여 근친혼을 자연에 반하는 죄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교회는 당시의 정치적 냉소주의를 드러내는 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근친상간 결혼을 축복했던 바로 그 교황이 이제 신학자들을 파견하여 그 결혼의 무효화에 대한 교회법적 정당성을 찾으려 했습니다. 교황 문서는 그 결합을 소급적으로 무효화하는 숨겨진 장애물에 대해 완곡하게 언급했습니다. 외국 대사들은 빈에서 벌어진 비참한 광경을 자국 법정에 알렸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 빈은 합스부르크 왕가의 도덕적 타락을 폭로하는 사법소동의 무대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이 상황을 이용하여 편을 바꾸고 싶어하는 독일 귀족들에게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역사적 비난은 제국의 절박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허황된 이야기와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프랑스와의 군사적 패배, 흉작, 빈을 휩쓴 전염병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자연재해를 개인의 죄악과 연결짓는 중세 논리는 그녀를 완벽한 희생자로 여겼다. 최종 판결은 정치적 성격을 숨기지 않는 법적 절차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결혼은 과도한 근친 관계와 입증된 생식 불능을 이유로
무효화되었습니다. 마르가레테 테레사는 모든 황실 자귀를 상실했지만 스페인의 인판타 자귀는 유지했습니다. 추방은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으로 은퇴하는 것으로 위장되었습니다. 사회적 비난은 어떤 법적 처벌보다 더 잔혹했습니다. 제국의 연대기 작가들은 그녀의 긍정적인 공헌을 지우며 역사를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참여했던 의식들은 그녀의 존재 없이 재창조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공식 문서에서 사라졌습니다. 마리아 프랑수아 드 랑베르가 차기 황후로 공식 추대되자 공개적인 굴욕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이 의식은 13년 전 마르가레테 테레지가 결혼을 축하했던 바로 그 홀에서 거행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아첨했던 귀족들이 이번에는 그녀의 후임자를 환영하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권력과의 상징적 단절은 황실 근위대가 합스부르크 가문의 문장을 자기 방에서 제거하면서 절정에 달했습니다. 쌍두 독수리는 스페인 문장으로 대체되었는데 이는 수십 년 전에 이뤘던 정체성으로의 강제 복귀를 의미했습니다. 그녀의 추방 공식 발표는 성 슈테판 광장에서 열광적인 환호로 소식을 축하하는 군중에게 낭독되었습니다. 한때 신성 로마 제국의 황후였던 오스트리아의 마르가레테 테레지아는 자신을 파괴한 세상에서 추방되어 정치적으로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르죽 79년 3월 12일 마르가레테 테레사는 궁전의 어두컴컴한 방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기독교적 자선으로 남아있던 2명의 스페인 수녀만이 있었습니다. 6번의 임신 실패와 수년간의 굴욕으로 찢겨진 그녀의 몸은 마침내 뇌출혈로 무너졌고 의사들은 이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합스부르크 가문의 유전자 실험을 위한 인간 실험실처럼 살아온 그녀에게 죽음은 해방으로 다가왔다. 스페인어로 한 그녀의 마지막 말은 그녀가 결코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할 아이들을 위한 기도였다. 빈의 종소리가 고요히 들리는 가운데 수녀들은 눈을 감았다. 장례식은 그녀의 결혼식의 화려함과는 극명하게 대조되는 신중한 의식이었다. 레오폴트 1세는 긴급한 군사적 책임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외국 대사들은 눈에 띄게 불참했다. 겨우 12명 정도의 신하들만이 관을 따라 황실 납골당으로 향했고 황후에게 마땅한 예우 없이 그녀는 납골당에 안장되었다. 제국의 공식 연대기 편찬자들은 역사 기록에서 그녀의 기억을 체계적으로 지웠습니다. 그녀를 묘사한 그림들은 변형되거나 공공살롱에서 제거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치 그녀가 황후로 지낸 13년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공식 족보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기억의 담나티오 메모리아에는 무자비하게 효율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를 박해했던 자들에게 잔혹한 아이러니를 안겨주었습니다. 러폴드 1세의 2번째 아내가 된 마리아 프랑수아 드 랑베르크 역시 불임으로 판명되었습니다. 그녀의 임신은 연이은 유산으로 끝났는데 이는 문제가 마르가레테 테레지아가 아니라 황제 자신의 유전적 유산에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사후 제국이 시행한 개혁은 그의 묵묵한 비판의 타당성을 자신도 모르게 확증해 주었다. 러폴트 1세는 오스트리아 귀족의 가까운 친척 간의 결혼을 금지했다. 제국의 의사들은 근친혼의 효과를 연구하기 시작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결혼 정책은 급진적으로 변화했다. 그의 개인적 비극이 낳은 역사적 결과는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스페인의 샤를 2세가 1700년 후사 없이 사망하면서 합스부르크 왕가의 스페인 남성 계통은 단절되었습니다. 이어진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은 유럽 대륙의 정치 지형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프랑스가 패권국으로 부상하는 동안 오스트리아 제국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습니다. 합스부르크 왕가의 정적들은 마르가레테 테레지아의 이야기를 반제국주의 선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프랑스의 명예훼손은 그녀를 오스트리아의 만행에 대한 순교자로 묘사했습니다. 독일 개신교도들은 그녀의 사례를 이용해 가톨릭의 부패를 비난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왕조의 폭정에 맞선 저항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녀가 다스렸던 백성들은 그녀가 소심하게 제안했던 개혁 중 일부를 따랐다. 제국 행정은 부분적으로 현대화되었고 귀족 여성의 권리는 점차 향상되었다. 출산 정책은 서서히 인간화되었다. 그녀의 사상은 침묵 속에 그녀의 말을 경청했던 사람들을 통해 살아남았다. 후대의 연대기 작가들은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시간이 허락되자 그녀의 이야기를 완전히 재구성했습니다. 18세기 역사가들은 그녀를 앙시엥 레짐, 안시안 레짐의 횡포에 희생된 대표적인 사례로 기억하며 망각에서 구해냈습니다. 현대 의사들은 그녀의 사례를 통해 근친 교배가 유럽 왕족에게 미친 영향을 연구했습니다. 현대 연구자들이 마르가레테 테레지아가 합스부르크 왕가 전체 세대 중 가장 총명하고 균형 잡힌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했을 때 궁극적인 역사적 아이러니가 드러났습니다. 수세기 후 발견된 그녀의 개인 서한은 그녀의 개인적 비극과 제국의 비극의 원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던 명석한 정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역사의 최후의 심판은 그녀를 박해했던 자들에게 가혹했습니다. 러폴트 1세는 제국의 몰락을 초래한 평범한 황제로 역사에 기록되었습니다. 마리아 프란츠 폰 람베르크는 완전히 잊혔습니다. 그녀를 심판했던 귀족들은 결국 추방되거나 이후 전쟁에서 처형되었습니다. 남은 것은 왕조 정치의 인적 덱에 대한 가장 쓰라린 교훈뿐이었습니다. 마가렛 테레사는 정치체제가 가장 무고한 희생자들을 어떻게 집어삼키는지 보여주는 영원한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제국의 위대함이 공식 사학이 묵살하기를 선호하는 개인적 비극 위에 세워졌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야기의 끝.